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21일,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까지 정확히 25일이 남았습니다. 참 눈 깜빡할 사이군요. 사실 이 선거 불과 한 달 전 2월 중하순까지만 해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2월 13일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의 압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최소한 24호석의 확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수 우파가 4.15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다시 되찾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무책임과 독선, 독주 막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0여일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집권 세력이 오히려 과반을 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2당 내지 2당으로 그야말로 소수 정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5 총선 25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비롯된 그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꽝꽝 얼어붙게 만들고 대한민국도 과거 2008년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그다음에 1998년에 IMF, 아니 그와 더한 1950년, 53년에 6.25 동네에 버금갈 정도의 그야말로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심판에 함께 동참했던 중도층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도층들이 당장 나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정부밖에 더 있느냐 하는 그런 안정희구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로 봐서는 참 어떻게 비극적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전 경제, 미국의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등등등등등등 세계 경제가 좀 올스톱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3년 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좌파 경제 이념을 실험했던 그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나락으로 거꾸로 떨었던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즉 국민들 뇌리 속에는 미국도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막 추락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봉쇄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우리가 전쟁통 보면은 위기의 순간 되면은 대통령을 욕하거나 또 정부를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믿을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 불과 한 2, 3주 사이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우파는 한 달 전 기준으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짜파구리 먹고 파한대소하고 딱 한 달 됐습니다. 그게 2월 20일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봉쇄 제한 안 하고 이래서 마스크 대란이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계산을 해보니까 160석까지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가능하다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았던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다 보니까 공천 중후반을 지나면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빚어지고 홍준표, 김태호를 비롯한 그야말로 향후 대선 주자 당권 도전자를 갖다가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나마도 80 내지 85점 아니 90점 가까이 점수를 받았던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갖다가 한선교 대표를 갖다 배신자로 몰면서 내치고 거기에다가 원유철 그 다음에 염동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그 염동열 의원을 갖다가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심어놓고
그동안 한선교 공병호가 만든 모든 난을 갖다가 원천 무효시킨 상태에서 하겠다. 이런 가운데 이런 어떤 뭐랄까 우파의 사천 논란 뭐 이런 등등등 논란을 보면서 중도층은 아예 지금 안정희구 때문에 지금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문정부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파는 그런 사천 논란에 이른바 그 한선교 황교안의 싸움에 이런 난장판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면서 특히 막판에 터진 게 이거죠. 강남 의뢰는 박진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박진원 의원 잘 압니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갖다 하셨고 또 방송 등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받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좋은 형님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박진 전 의원을 갖다가 갑자기 강남을의 최홍 대신에 내리 꽂아야 될 이유가 경기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또 유기준 친황의 핵심이죠. 유기준 전 의원, 물론 유기준 의원은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강남병 타워팰리스인데죠. 김미균 씨 대신에 유경준 씨라고 뭐 이 사람도 개인적 캐리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친황의 황교안 대표를 가장 따르던 유기준 의원의 바로 친동생 유경준이기 때문에 내리꽂는다면은 강남을이나 강남병이나 흔한 얘기로 저쪽 대구 경북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대구 경북보다도 보수 불패 그런 장소에도 내리꽂는다면은 이거야말로 사천 논란. 그러다 보니까 우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또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강남에 알고 제가 아는 강남 갑을병 공이다 사는 아는 많은 뭐 양 회장이니 최 회장이니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수성을 해서 지금 무소속 출마했고 그 외에도 뭐 정태혁 의원이니 곽대훈 의원이니 무소속 출마합니다. 자, 중도층은 안정희구로 가고 보수 우파는 그런 공천과정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악의 다툼에 실망하면서 한 발 뒤로 빼면서 흔한 얘기로 지지를 갖다 서서히 철회해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에요. 경제 대공황 사태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문재인 정부가 심판하자 이 이야기가 이제 쏙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뿐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아니 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전시 대통령에 준해서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보면 연일 방송 등등을 통해서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진들, 화면들을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사망자를 처리 못해서 군용 트럭들이 시체를 실어서 그야말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 전시사변적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중도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기대면서 이제는 잘했니 못했니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초기같이 시진핑 잘못했고 아베 잘못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권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전 세계거든요. 경제공황이 못 움직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예전에 52시간과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나의 밥줄이, 나의 먹거리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내리꽂히고 앉았고 다우존스 지수가 내리꽂히고 앉았고 조만간 경제가 부도날 기업들이 줄줄이 좀 줄을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험감하고 감사한 이런 상황에 도래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일반 중도층들이 대통령 욕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한 작업. 그니 4년차, 3년을 지나서 4년차 접어드는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돋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런 어떻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비전을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될 야당은 인화해서 깨진 거예요.
천시는 이미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쪽 황교안을 비롯한 보수 우파는 인화가 깨진 겁니다. 지난 3월 4일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정말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160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3월 4일 이후 한 보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내부의 사천 논란, 그 다음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미래통합당 한선교와 황교안 대표의 갈등, 전격적 사퇴, 보수 우파 인화가 깨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천시, 인화 하나가 있죠. 지리가 있죠. 지리. 그렇다면은 선거 운동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또 나름대로 국민들, 유권자들이 정치적 관심이 있어야 돼. 즉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실히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유독 저뿐만 아니라 황태순 TV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인 최병묵도 마찬가지고 많은 보수 우파 그 유튜버들이 보면은 구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그다음에 뷰라고 그러죠. 본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내용이 재미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생존, 죽고 사는 문제 걸려있는데 한가롭게 정치 얘기하고 정치를 갖다가 화두에 올려놓을 그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아마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무관심하고 또 현재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이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인데 이 묘하게도 이 야당은 이번에 개혁 공천한다 혁신 공천한다 하면서 예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이 사람들이 사실상 황교안 대표 뒤에서 당권을 쥐고 있으면서 복당한 사람들이죠. 혁신 공천한다고 싹 사람들을 갈다 보니까 정치 신인, 그것도 황교안 대표 보면 예전에 당 대표 되면서부터 작년부터죠. 계속 누가 그 사람 귀에다가 황교안 대표 귀에다가 누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겼다는 거예요. 꼰대 정당. 아니 보수 우파의 전통적 지지층은 20대나 30대가 아닙니다. 30대나 40대가 아닙니다. 50대, 60대 영남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50대, 60대 영남, 이게 보수의 밑바탕입니다. 근데 그 5, 60대들 너희놈들은 꼰대다. 어떤 미친 사람이 황교안 대표 귀에다 그따위 소리를 갖다 집어넣어줬는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밀레니얼 핑크로서 당 색깔을 바꾸게 했는지 이 선거 끝나면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여당은요, 이해찬 쪽 여당은 사람 갈 거 알면서 현역을 갖다 비교적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역이 아닌 신인들도 보면 대거 청와대에서 수석을 했다 뭐 했다 지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3년 떠나 있으면 사람 다 잊어먹습니다. 얼마 전까지 장관하고 차관하고 청와대 수석하고 비서관 하던 자들 얼굴 다 알려진 사람들이 나와서 플러스 그동안 4년, 8년, 12년 함께 손때 묻혔던 현역 의원들이 절묘하게 합쳐진 가운데 이쪽에 팀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보수 우파 쪽 미래통합당 쪽에는 앞으로 쓸만한 놈들 다 목 잘라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흔한 듣보잡 같은 갑툭튀 같은 젊은 애들 중심으로 얘다 선거운동도부터 알릴 틈도 없습니다. 어쩌실라 그럽니까? 참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에다 어제 황태순 TV에서 저와 김영광 실장이 한번 경고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도 아는 몇몇 선배들, 예전부터 알고 지나던 정치판의 대선배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 어제 김영광 실장이 얘기했던 바로 한선교 공병화 안을 갖다가 무산시키고 시간이 없다고 얼렁뚱땅하게 만들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입니다 들고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던 조회주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른바 접수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 저는 최소한 5% 이상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치름에 있어 단 1%의 실수를 해서도 안 되겠죠. 지금 저자들은 똑같은 위성정당인데 문재인 쪽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중심으로 만드는 이쪽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댈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안 보셨습니까? 저들이 내로남불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정말 못된 짓 하면서 자기들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적폐로 몰아쳤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전두환 시절에 없어진 국회 경호권을 갖다 33년 만에 발동하면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떼었던 기억 못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선 그야말로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황교안 대표와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내주고 보수 우파가 한번 쫙 모였던 그 분위기에서, 즉 보름 전 분위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제 25일 남았고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26일, 금요일인 3월 27일 후보 등록하면 그야말로 땅 총성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일에 선거운동 기간 4월 15일 뚜껑을 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저와 김장수 박사 황대수TV에서 나와서 쭉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또 김장수 박사의 과학적인 여론조사 분석 방법 전 100% 동의합니다. 아마 김장수 박사가 2월 말 3월 초 얼마 전에 나와서까지 얘기했던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현재 과다 대표 등등등등등 보았을 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최소한 과반은 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서 바로 어제 보면 회고록을 낸 김종인 의원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회고록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김종인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을 때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석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목표를 106석으로 정했다. 이건 김종인 씨 얘기예요. 106석으로. 왜? 다 두 자릿수라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106석 얘기했고 당시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시절입니다만은 5분의 3, 즉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할 수 있는 게 180석이고 다음에 개헌할 수 있는 게 200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은 최소 180에서 최대 200석까지 얻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제 기억엔 그때 아마 방송에 나와서 그다음 종편에 나와서 과반이 안 된다. 새누리당이 과반 성취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정치평론가는 저 황태순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과반에서 180에서 200석 얘기할 때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번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4년 차에 이루어지는 이 선거에서 지난번에 새누리당은 123대 122로 한석 차로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4년 차에 치루어지는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치루어지는 21대 총선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160대 한 120 정도로 이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시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대공황, 경제 폭망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심하게 안정희구로 흔들리면서 문재인 정부 쪽에 지금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화, 그나마 맞서야 될 보수 우파가 사천 논란, 공천 논란,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인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실망하면서 이른바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셋째, 질의. 지금
전 유권자들, 전 국민들이 한가롭게 사치스럽게 선거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야기하고 마스크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지금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언제 지금 직장에서 그 직장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이 문을 닫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인 위주로 이른바 꼰대를 극복하겠다고 신인 위주로 젊은 층으로 신진 기회를 갖다가 구성한 미래통합당 선거운동 못해보고 선거운동 한번 못해보고 그야말로 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122대 123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122개 지역에서 압승했기 때문이에요. 서울 49개 중에서 민주당이 35개를 먹습니다. 새누리당은 12개입니다. 딱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인천 13개 지역 중에서 새누리당 4개 먹습니다. 이것도 거의 4분의 1이죠. 경기 60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19석 먹습니다. 3분의 1이죠. 이래서 122대 123으로 깨진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122곳 중에서 109곳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경쟁을 했습니다. 그 109건 중에서 5% 차, 즉 5,000표 정도의 차로 승부가 갈린 것이 무려 26곳입니다. 특히 서울 49곳 중에서는요, 49곳의 거의 3분의 1인 16곳에서 5% 내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그 5%, 5,000표라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천시와 지리와 인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5% 차로 분류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수 우파가 이제 남은 25일 기간이라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보수 우파들이 진정 위기의식을 갖고 진짜 죽기 살기로 사직생의 각오로 달라붙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다 된 밥에 콧바트리고 다 된 국솥 뒤집어 엎는 꼴 나기 십상입니다. 경고등 울렸습니다.